진 팀들끼리 승부를 겨루는 유대회의 독특한 경기 방식이 시작되면서 경쟁보다 화합의 정신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 중인 육상 김구경 선수가 남자 100m 달리기에서 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32년 된 노후 산단인 광주 하남 산단이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 산단으로 재탄생합니다. 오늘로 KTX 개통 100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라선 KTX가 70% 가까이 승객이 급증해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대의 경기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쯤 되면 짐 싸서 돌아가는 선수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유대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다른 유대회만의 정신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철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만과 남아공 여자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결승전이나 3, 4위전 경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8강에서 탈락한 팀들입니다. Because they know why we are here. We are here to compete as well as to develop. So we will not be saying to them, don't take this seriously because we have not qualified. No, they must still take it seriously. Every match must be like a final.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진 팀들끼리도 겨뤄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전이나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짐을 싸서 일찌감치 집에 가야 하는 다른 국제 경기와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선수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구기 종목뿐 아니라 유도와 태권도 같은 개인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탈락자들끼리 벌이는 패자 부활전의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와 달리 유대회는 1회전 탈락자들에게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제연맹에서 실시하는 패자 부활전은 8강에서 한 번 전 선수들만 경기를 하지만은 피슈에서는 1라운드 4강에 든 선수들 중에서 1라운드에도 1회전부터 전 선수들도 다시 한번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독특한 경기 운영 방식은 유대회의 주역이 바로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For us, competi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articipation is also quite important. We need to have a very big spirit for friendship and so on, and this is why we are playing a lot of games here. 또 시상식 때 금메달을 딴 선수나 팀의 국가를 연주하는 대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찬가를 연주하는 것도 경쟁보다는 대학생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유대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자 100m 달리기에서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5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깼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2위로 통과한 김구경. 한국 신기록을 직감한 듯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연신 주먹을 불끈 쥐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10초 16. 5년 전 자신이 기록한 종전기록 10초 23을 0.07초 앞당기며 한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기록 욕심 버리고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자라고 생각하고 뛰었더니 일단 한국기록이 나온 것 같아요. 당초 200m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100m에 집중하기 위해 200m 예선을 포기한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는 10초 32를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에 미치지 못했고 목표였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메달을 따내 한국 육상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던 터라 아쉬움이 남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광주에서 시합을 할 때마다 거의 1등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한국 신기록 세우고 정말 광주가 나랑 합이 맞는 장소인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외국 선수들만의 잔치장이 될 처지에 놓였던 광주 유니버시아드 육상에서 값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대인 예술 야시장이 오늘부터 닷새간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유대에 맞춰서 대인 예술 야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선수촌에서 대인시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 야시장에 영어 안내문을 비치하고 통역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들이 무단 이탈하면서 조직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이탈자가 또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요대회 육상 경기가 열린 둘째 날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가운데 부룬디 여자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입촌을 하자마자 무단 이탈한 이후 예정된 경기마저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룬디 선수단은 단장 1명만 선수촌에 남아있을 뿐 선수 2명은 연락이 끊긴 채 연이어 경기장에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사라진 선수들이 택시를 타고 선수촌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자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인데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섣부른 조치나 대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광주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무슨 버스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디 이동했던 모습이 안 잡히고 있는 거야. 유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당시에도 8명의 외국인이 돌연 잠적을 했었다며 선수단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선수단의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표팀 4흘째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쾌조의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여자 핸드볼팀이 숙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에이스 김호나 선수와 권한나, 최수민 선수가 활약하며 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남은 일본과 루마니아전에서 모두 승리하면 조 1위로 결승전에 직행하게 됩니다. 내일 첫 메달이 나오는 탁구에서는 우리 남녀 대표팀 모두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특히 8년 만에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에서 남자 탁구를 정상에 올려놓은 정영식 선수가 출전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용대 고성현 선수가 배드민턴 남자 복식전에 나서고 테니스에서는 동메달을 확정지은 정현 선수의 4강전이 치러집니다. 또 효자 종목 태권도에서도 금빛 발차기를 이어갑니다. 금메달 사냥꾼 노릇을 톡톡히 한 사격은 마지막 금빛 총성을 올립니다. 사격 2관왕에 오른 박대훈 선수가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금메달을 거두며 3관왕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광주 하남 산단이 32년 만에 새로운 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 산단으로 지정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입주가 시작된 광주 하남산단.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 970여 개 중소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광주권 전체 생산량의 32%, 수출액의 28%, 고용 인원은 23% 등 광주 경제의 3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대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로 주차를 해놔서 납품차들이 납품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투는데 굉장히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모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32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전국 23개 산업단지와 경쟁한 끝에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하남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994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까지 새롭게 확충한 새로운 산단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단순 임가공 업종에서 벗어나 첨단 업종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서 대기업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코레일이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임대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환승센터 공사 기간에 예상되는 주차장 이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 예정자인 서희 컨소시움의 부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착공 예정이었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부지 59%를 소유한 코레일이 부지 매각 방침을 놓고 사업 예정자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착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오늘로 호남선 KTX가 개통 100일을 맞았는데요.
익산에서 분기되는 전라선 KTX에도 호남선 못지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관광객 증가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전라선 KTX를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사람은 모두 40여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주춤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70%를 뛰어넘습니다. 당초 25%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KTX 2회 증편 등 열차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50% 정도가 증가한 걸로. 반면 고속버스, 여객기와 같은 대체 운송수단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승객은 고속철도 개통 전보다 10% 정도 줄었고 여수공항의 일부 항공기도 KTX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내렸지만 이용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여파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공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해 방문과 더불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 상권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유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강주권은 좀 더 가까워졌는데 이쪽 순천권이나 전남권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아주 큰 암이라든가 그런 병 아니면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속도혁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분야별 명암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개통 초반인 만큼 구체적인 파장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직자 출신 당원 50여 명은 오늘 오후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했고 문재인 대표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중도개혁을 표방해온 국민희망시대라는 조직으로 활동해왔고 지역 출신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의 향후 관계 설정은 물론 신당이나 분당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야당을 향한 호남 민심 이반 현상은 야당의 중도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남 정신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주제로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원태 메시스 컨설팅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박정희 묘소 참배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후 보여준 중도화 전략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체성에 혼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시간에 6,0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새누리당 광주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를 내팽개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